음악이랑 나오는 거야? 이 차트가 뭔지 아시나요? 예, 이 차트 맞히면은 치킨 하나 드릴게요. 이 차트 이름. 검색해서 뭐 이렇게 찾으면 안 되니까 5초 안에 맞히면은 치킨 하나 드릴게요. 에코프로? 와이코프 패턴? 와, 진짜 공부 진짜 안 하네, 우리 여기 회원들. 에코프로는 뭐야, 씨. 나야,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저 차트야? 와이코프 패턴이 이거는 에코프로 지렸다. 에코프로 많이 오르면 다 에코프로야? 많이 오르면? 요즘에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데잖아. 뭐 그냥 높으면 다 에코프로 중고등학생들이 뭐가 높으면 다 에코프로래. 중고등학생들도. 이거는 에코프로 뭐 와이코프 패턴 이런 게 아니고 차트 유형이에요. 유형. 렌코 차트라는 렌코 차트. 이게 만든 사람이 이제 렌코 이름이 렌코 차트라는 건데 추세를 볼 때 많이 쓰이는 차트예요. 이건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많이 봐.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야 뭐 잘 안 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렌코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보면 렌이 아니고 렌즈 할 때 렌코 차트. 렌코 차트. 이거는 지수 볼 때 쓰는 거야. 지수 볼 때. 종목은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건 거래량이 없고, 순전히 이제 추세 판명의 어떤 지표? 이런 걸로 쓰는 건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좀 오바했다. 지금. 좀 뭐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게 오바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보다 보면. 좀 뭔가가 좀 많이 오버했구나, 지금.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자세한 거는 뭐 멤버십 때나 뭐 그때 얘기를 하고, 길게는 방송을 못하고, 오늘 미장이 끝나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첫 번째 그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ETF. 출시하는 게 아니고, 출시하고 뭐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결과치가 나와. 오늘 장 끝나면은 오늘 뭐 방송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구독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해왔던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할 겸 방송을 켰는데, 국내장하고 미국장하고 지지선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시각, 전에 3주 전, 4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지금 똑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예, 크게 지금 빨리 막 급할 거 없다 그랬는데 급할 거 없어요. 일단 미국장부터 보면은 13,000이야. 13,000. 첫 번째 지지선이 여기 13,000. 주봉으로 하면은 120주선이거든요. 120주선. 120주선이랑 20주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 만나는 자리니까 여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12,000 초반. 요 두 개까지가 이제 지지고, 그 밑은 지지가 없는 거지. 여기 두 개를 깨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예,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깨지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와요, 무조건. 전저점까지는. 예,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패턴상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돈에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꼬라지라 그럴까? 뭐 그런 걸로 봐서도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온다고 보고 있어요. 12,000까지는. 12,000까지는 반드시 온다.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때, 한 3, 4주 안에 12,000까지 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월봉이에요, 월봉. 이게 테슬라 월봉. 이게 넷플릭스 월봉.
넷플릭스 월봉. 이게 메타의 월봉.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데 1300조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만 해도. 엔비디아 1300조, 테슬라 1000조, 플릭스는 얼마 안 되고, 플릭스가 한 250조 정도 되잖아. 그리고 메타가 800조, 900조가 좀 안 되겠네. 850조?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에 지금 움직임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이러면은 이제는 진짜야. 진짜로 꺾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뭐 2달 전부터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위기를 뭐 올 초부터 준비를 했지만 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회를 살려보고자 멤버십 교육을 한 건데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손절이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예, 이제는 손절을 진짜 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는 뭐 2650이 계속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뭐 아시겠죠? 2650이 고점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60까지 갔다가 2차 전지가 오르는 날에, 고점 찍은 날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예, 계속 빠지고 있죠. 거기에서 2500을 깨잖아요. 그러면 2300까지 무조건 오고, 2300을 깨면 그 밑은 이제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고, 만약에 시간상으로 9월 첫째 주까지 2300을 깬다. 그러면은 진짜 위기가 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얘기하는 위기는 2000을 깨는 위기예요. 2000을 깨는 급락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조정이 아니고 정말 큰 급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절을 2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큰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예, 손절을 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멤버십 그 게시판인가 제가 뭐 글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진짜 가슴 아픈 사연, 요런 거 올려드렸었잖아요. 멤버십. 진짜 손절 안 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인생 막장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무리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오늘 킨 이유가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해외 사이트인데,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날 있잖아요. 이날 보여요? 이날 3% 정도 오른 날. 3%가 아니고 이게 한 5% 정도 될 거야, 업비트에서는. 이 날에 올라간 거는 미국 그 은행들이 이날 아침에 강등이 됐었어요. 4시간봉으로 보자.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서 끌어당긴 게 강등이 됐었거든. 미국 은행들이 12개인가 13개가 강등이 돼서 이게 그날 오른 거거든요. 그날 오르고 33,300까지 올랐어. 3300을 찍자마자 30분 만에 그냥 28,000, 7,000대로 그냥 내리 꽂아버렸지. 그거가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지난 3월에 그 실리콘밸리라는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JP모건이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상승파야, 이게. 그때 상승파인데, 그때는 추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힘 좋게. 돈이 확 몰렸다고. 반사이익.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그 당시에 13인가 뭐 15위 정도 되는 은행이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 회사들의 대출을 관장을 하던 은행이어가지고, 예, 작은 은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그게 파산하면서, 은행이 파산하면은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 예. 그건 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첫 재료였기 때문에, 은행 파산에 있어서 첫 재료였잖아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때 확실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어요. 지금 확신이 이 시장에서 항상 시장의 돈의 힘으로 이걸 판단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뭘 확인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3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할 때 은행이 파산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어. 경험을 했다고. 3일 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요때랑 지금 이때랑 신용등급 강등을 했잖아요. 열 몇 개를. 그럼 이때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확실하다면. 근데 지금 훨씬 못 미치고, 더군다나 블랙록 ETF 승인이 지금 가시화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거의 뭐 출시를 한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 시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시세가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의외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인이 나고, 뭐 오늘 장 끝나고, 뭐 1차적인 의견이 나오고, 뭐 8월 말에 이제 결과가 딱 나왔어. 그러면 정고점은 뚫겠죠, 물론. 정고점은 뚫겠지.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야?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되면 뭐 엄청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시각이었잖아요. 이 시장에서 봤을 땐.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엄청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물론 정고점은 뚫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면은 또 조정이 올 거야, 아마. 3주 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저는 한 5, 6천? 요 정도까지 보이고, 내년 반감기 앞두고, 뭐, 그때는 정고점을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의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3주 전에. 하나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지금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주식시장이 빠질 때, 같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지. 빠지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지지선을 다 이탈을 하고 8월 말 정도에 만약에 급락이 나왔어. 시스템 리스크가 번져서 은행 뭐 관련한 리스크가 되던 증권사들이 터져 나가던 뭐가 됐든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다고 부동산 관련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났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단 말이야. 미국에서 은행이 또 망하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같이 빠질 수 있어. 같이. 근데 이게 진짜 시스템 리스크다. 이런 게 딱 폭락이 오면 일시적으로 빠지고 폭등할 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어. 이때처럼. 3월 달에처럼. 이렇게 강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는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왔을 때 폭등을 했잖아. 근데 이제 진짜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빠졌었잖아.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길 뚫는 건 모르겠고 그냥 순식간에 뭐 6천 정도 갈 수 있겠지. 6천만 원 하나로. 지금에서 한 50% 정도? 40~50% 정도? 이때도 30 몇 프로가 거의 40% 오른 거 아닌가? 이때 2600에서 4000, 혹시 5% 정도 오른 거네, 이때는. 그래서 어쨌든 메일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이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 비트코인이란 게 올라가는 시점까지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랑 달라서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시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옛날에도 2년 전에도 저는 이제 타이밍까지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시장에 대한 기준을 지수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잡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언제쯤 무너질 것이다.
언제쯤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본인만의 어떤 시나리오. 어디까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바람직해요. 이런 습관을. 어디까지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언제 무너질 것이다.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거듭해서 시장의 위기를 계속 겪다 보면 나중에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 여러분들이 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방송을 라이브를 할 때 몇 달 뒤에 폭락이 왔잖아요. 2021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점 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그거를 가늠을 이제 해보러 타니까 여러분들한테도 21년 10월 달부터 얘기를 한 거죠. 주식 다 팔라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방송 라이브 한 게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이때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3개월 동안 했어요. 이때 10월, 11월, 1월 뭐 3, 4개월 했나 보네. 지금이 똑같은 자리라니까. 지금이. 근데 이때는 흘러내린 거고 지금은 아니고 아니야. 여기서는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폭락이. 미국 장이랑 우리나라 장이랑 차트가 많이 지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뭐 기업들이 워낙 미국은 인류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애플을 여러분이 애플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많이 했죠. 애플이 꺾이면 시장 그냥 끝나버린다고. 근데 그거 진짜 지금 그거야 딱 지금. 애플이 끝나면 시장이 그냥 끝난다니까? 주봉을 보면 명확해요. 이게 애플이란 종목은 되게 정직하고, 이렇게 큰 종목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애플, 대만의 TSMC,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 세계 이제 빅점, 거대한 종목들. 애플에 비하면 TSMC나 삼성전자는 뭐 거대하진 않고, 베이비인데, 이런 거대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큰 자금이 시스템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제도권에서는 이런 큰 종목들을 흔히 얘기해서 손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그 HTS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애플이 주봉에서 20주선을 깼죠. 보면은 노란색이 이제 20주선인데 급락으로 깼단 말이야 지금. 이게 2주잖아요, 지금. 근데, 날짜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6일밖에 안 돼요, 6일밖에. 날짜로 따지면은. 6일 만에 이렇게 내려온 거야. 갭을 이날 4%가 제가 이거 라이브 했었죠. 뭐, 워렌 버핏이 판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날 이게 되게 큰 거라 그랬어, 내가. 이런 게 잘 안 나와, 애플에서.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난 차트 돌려볼까? 요때 2% 갭락이거든요. 지금 요때 2% 갭락이야. 이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닥권에서 나온 거는 시장이 1월 달에 거의 하락장, 폭락장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위에서 요렇게 위에 있죠. 지금 여기도 3%란 말이야. 여기도 2%고. 많이 빠져야 3%였다고. 고점에서 이게 좀 올라가다가. 근데 4%가 넘었잖아, 지금. 그리고 갭이 이렇게, 뭐, 한간에서는 이 갭을 메꾸러 가네, 어쩌네 해요. 뭐, 몇 년 뒤에 메꾸러 가겠지, 몇 년 뒤에. 미국이란 나라는 이 시가총액의 1위 기업들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시가총액을 1위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건데 이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시가총액 1위 인류 기업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 그 시장에는. 그게 바람직한 이 자본시장이고 그래야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1위 하는 것보다. 미국은 10년마다 계속 바뀌어왔어 그게. 10년 전에는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10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0년 전에는 앱선모빌이었어요. 화학주 앱선모빌이었는데 이 금융위기 끝나고 다 같이 빠지고 빅테크가 그때부터 올라가면서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죠. 요번에도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급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차트가 다 깨져버리고 산업의 판도가 바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잖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애플 쫓아가네 어쩌네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지금 이 하락이 애플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저 하드웨어 뭘 팔아서 버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AI나 소프트웨어. 뭐 지금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산업에서 이게 세계 시장을 이제 잠식해 가는 건데 그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까 그런 차트 모양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진짜 폭락이 나와서 애플이 진짜 이제 잠들면 엔비디아가 미국 시가총액 1위를 하지 않을까 몇 년 안에 저는 요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네, 엔비디아를 몇 년간 이제 봐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게 무슨 고평가니 논란이 많겠지만 그게 시장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3달, 2달 동안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다 물려있는 사람은 다 손절을 하고 종목이 뭐가 됐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절을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달. 한두 달. 21년에 제 말을 안 듣고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의 사연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피눈물을 흘린. 뭐 21년, 20년에 번 거를 22년에 그 이상을 날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600, 2500대 후반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영남박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디를. 저분도 오래된 분 같은데. 오래된 분들은 제자들이 언급을 저한테 많이 해줘서 제가 좀 낯이 익어요. 제자들이 뭐 옛날에 많이 체크를 해놔가지고 오래된 분 구독자는 낯이 많이 익어요. 지금 방향이 결정된 거는 좀 주식에서 뭐 최근 2년 동안 크게 잃지 않고 나름 이 시장에서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크게 손실 안 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알 거야. 이게 이제 꺾였다는 거를. 근데 지금 조정에서 끝나냐 아니면 급락으로 이어지냐, 그 분기점은 나스닥 지수로 여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2,000대 초반. 2021년에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선거 준 거 기억하죠? 오래된 분들은 똑같이 선거 줬어. 이렇게 저 여기 깨면 어디까지 오고 여기 깨면은 끝을 알 수 없다고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21년에 딱 그때 3개월 라이브 했을 때 지금도 똑같다니까. 내가 다음 주에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근처에 와 있을 거야, 이 나스닥이. 13,000 초반에 와 있을 거라고. 거길 깰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2주 안에 깨는 건 거의 나는 무조건 깬다고 보고 있고, 13,000을 빠르면 다음 주에 깰 수도 있어.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하니까. 수급적으로는요, 코스피 지수가 2,500을 깨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큰 것들이 2,500에 많이 맞물려 있어, 지금. 그게 분기점이 될 거야, 아마. 2,500을 깨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종목들이 막 더 내려가니까 손절 물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2,500을 깨고 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2,350 정도에서 지지를 받냐 안 받냐? 요거에 따라서 8월 말 9월 초에
급락이 나오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그냥 수익이 났어도 일단은 손절하고 봐야지. 꺾였으니까.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은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은 굉장히 빠른 순환 매장이에요. 오늘은 그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이제 면세점 관련주, 요런 데서 이제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 리오프닝 관련주나 면세점 관련주, 그러니까 6호, 흔히 얘기해서 2014년에 재림이라고 해요. 이거를. 2014년에 아모레퍼시픽이 10배가 올랐어. 그 6호가 처음 한국에 많이 왔을 때. 막 그때 이제 여기 송도에도 화장품이 없어. 막 매장 가면. 지금 뭐 그런 거가 이제 다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많이 빠졌어, 그게 화장품주가. 6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과 뉴스 빨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 전날에는 바이오가 올라갔죠. 마찬가지야. 많이 빠졌으니까 2차 전지로 그동안 쏠렸던 수급들이 지금 돌고 있어. 매일같이 다른 종목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된 구독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 이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했다니까. 이때 연말에 제 21년 연말에 이게 폭락하기 전에 주도주가 이제 없고 순환매가 엄청 빠르게 돌고 있다. 끝물이다. 시장 끝물이다. 이거를 매 방송 때마다 얘기했어. 매 방송 때. 예, 개별주 장세. 연속성이 없는 개별주 장세지. 지금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수익 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도하시고, 뭐 면세점 관련주도 그렇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도하세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매일 비트코인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방송 킨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뭘 몇 개를 물어봤어. 좀 특이한 거를. 예, 근데 지금 안 들어오셨나 보네. 그거를 물어보면 그걸 설명을 해줄 텐데. 뭐 특이한 거더라고, 되게. 그 멤버십 방송은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기준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고. 첫 번째는 추세가 거기 지금 추세선이 있잖아, 지금 지수가. 내가 그때 멤버십 때인가 어떻게 해줬어, 이거를. 지금 추세선. 추세선이 거기에 맞물려 있고, 일단. 그리고 1500대에 있어가지고 선물이랑 옵션,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내가 얘기한 게 이때였단 말이야. 삼성전자 이제 저기 7만 전자로 갈 수 있다고. 이게 이날 얘기했어. 5월 달에. 요 모양 보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요때. 기억나? 요때 방송을 했다고. 7만 전자 간다. 얘기를 했지. 이때가 이제 5월 19일이네? 그리고 7만 전자가 왔어. 근데 이때 7만 5천 원은 거기서 매도해라. 7만 5천 원도 못 왔어. 7만 4천 원 정도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지금 이때의 지수 위치를 보면 이때거든. 이때. 보여줄게. 요때.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 부분의 지수대에 2500에서 2500, 요 30, 요 사이 있잖아. 요 사이 때에 어떤 매물대 성격의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거래량이 많이 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돈의 힘이 있었다고. 2500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요때 5월 19일 날 지금 고점 뚫고 내가 방송한 날이잖아. 이때가 삼성전자 7만 전자 간다는. 이게 그냥 수요가 갑자기 잠깐 몰려가지고 뚫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들어온 거야. 큰 힘이 들어온 거고 상방에 베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7만 전자로 바로 올라가게 된 거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고 그래요. 지지와 저항. 삼성전자 이렇게 여기서
6만 6천 원, 6만 5천 원대를 계속 못 뚫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저항을 뚫지, 지금. 여기서. 갭으로 뚫어버렸어. 그럼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야. 나야야. 7차 교육 때 얘기한 거 있잖아. 기준. 매수 기준. 그런 거야. 매수할 때 어떤 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지. 내가 사면 내가 산 가격 밑으로 안 내려온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삼성전자를 샀어. 내 기준이라고 했지. 이날 7만전자 간다고 했잖아. 그 교육방송 때 얘기했잖아. 그 기준을. 그 기준대로 여기서 샀단 말이야.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한 번도 안 내려왔어. 이 밑으로. 거의 3개월을 이 기준봉을 안 깼다고. 시가총액이 큰 것들. 코스피 지수 뭐 한 10개가 50% 차지하잖아. 그런 것들의 기준이라고. 이제 물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근데 이걸 깨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기준이었으니까. 삼성전자 봐봐.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 기가 막히잖아, 지금 봐봐. 삼성전자 지금 깼지, 여기. 기준봉을 깼잖아. 깨진 않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근데 지수 봐봐. 지수는 좀 더 안 내려왔지. 포스코가 올려줬으니까. 지수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왜곡돼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 코스피가. 포스코 때문에. 그래서 그 괴리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내가 이제 계산을 한 거지. 계산을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는 아까 5월 19일 지수가 2530이었다고. 근데 포스코 올라간 값을 계산을 해보니 2500 정도가 맞아. 거기가 깨지면 와라륵 무너지는 자리야.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 시가총액 높은 것들, 그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박스권을 뚫었는지 지수 연동해서 보면 지수의 맥점이 나오는 거지. 이 자리를 깨면 지수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지금 2차 전지 IT주들 있잖아. SK하이닉스 뭐 요런 것들을 지수에서 대입해서 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나 프로그램 매도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힘 아니면 그 맥점이 있어. 자세하게는 뭐 멤버십 때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나중에. 근데 우리는 항상 지수 기준이 돼야 된다. 거기에 있어서 이 지수를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요게 어디가 기준점이고 어디가 깨면 와르륵 무너질지를 항상 그것만 체크해도 손해 안 본다니까. 내가 애플 얘기를 왜 했겠냐고. 지난주 라이브 때 애플이 무너지는 거 그걸 왜 메인 주제로 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애플이 무너지는 거에 따라서 나스닥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거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지수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또는 주도주급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기준점을 찾은 게 2500.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처음에 박스권을 강한 돈의 힘으로 뚫었던 지점. 프로그램 어떤 바스켓. 뭐 이런 걸로 물량이 수급이 들어와서 뚫었던 지점이 2530이었는데 그때 뚫었을 때 당시는 포스코가 오르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포스코가 그때보다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을 반영을 하면 30포인트는 좀 빠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500을 이제 보면 되고 거기가 깨지면 깨질 건데 거의 깨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당연히 깨질 거지만 왜 내가 그걸 강조하냐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야. 물린 사람들은. 물리신 분들은 거기서 손절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내가 그거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오늘 방송 킨 것도 시간도 없어. 나 방송할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지금 여기 바로 오자마자 방송 딱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빠요 진짜. 엄청
엄청나게 바빠.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고, 일 처리할 것도 많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방송을 제가 유튜브 활동한 게 여기서 10번 라이브 한 게 다잖아요. 그때 경고를 했잖아요. 폭락한다고. 똑같은 거야. 핵심은 그거야. 예. 어디까지 빠질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진짜 크게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크게 안 빠져도요, 2100 정도는 충분히 오거든요? 2100은 충분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유튜버가 아니잖아, 나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지금 하게 된 건데, 진짜 이때의 회상을 해봐봐. 이때 내가 그냥 주식 안 하고 현금 들고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작년 여름에 이때였을 거야. 1년 전에 여기 송도로 찾아도 오고, 몇 명이 찾아도 오고, 찾아온 사람 중에 뭐 한두 명은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멤버십 그 회원들한테는 내가 글을 올려줬지만 아주 진짜 딱한 친구가 있었어. 딱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사연이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거 지금 사연 매일 보는데, 그 친구가 지금 2600, 2700 정도일 거야. 여기서 메일을 2번인가 3번 보냈는데, 처음엔 내가 못 보고, 누가 얘기를 해줘, 제자인가? 누가 얘기를 해줘서, 메일을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내줬어요. 좀 장문에. 좀 그때도 굉장히 비관적이더라고. 삶의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라이브 때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하여튼, 그때 메일을 장문으로 보냈어. 장문으로 안 보내거든요, 원래. 답장도 잘 안 하고. 보내서, 제발 부탁이니까 손절을 해라. 지금이라도. 더 내려갈까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절을 해라. 충분히 이 시장 경험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그 당시에 물렸던 자금이, 그게, 뭐 하여튼, 누구 목숨값으로 했어. 목숨값으로. 자기 그게 아니고, 누구 목숨값으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아주 괴로워가지고, 뭐, 죽네, 사네, 자살을 하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는데, 죽네, 사네, 자살을 하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예, 안녕하세요, 미연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메일이 다시 왔어요. 1년 만에. 근데, 손절을 안 한 거지. 그러고 메일이 왔어요. 아직까지 들고 있더라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종목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70%짜리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때의 시장과 이때의 시장은 지금 많이 달라요. 여기서 뭐 조금 올라왔어도 지금 2차 전지가 다 이끌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뭐 다른 종목들 다 빠지고 2차 전지가 이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의 눈물이 좀 났어요, 제가. 그 친구 사연을 보고. 누구의 목숨값이었단 말이야, 그 돈이. 근데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해서 물려가지고 이때 팔라고 손절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나한테 물어보질 말든가. 그 당시에 손절을 하냐고 물어보질 말든가. 멤버십 분들은 그걸 봤을 거예요.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온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올려줬거든요. 사연 그대로. 근데 거기 빠진 게 저거야, 저거. 내 목숨값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안 썼어요. 안 썼어. 불쌍해가지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손절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제 유튜브가, 그 당시에 라이브를 하면은, 200명? 이 정도 들어올 때였어.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은 그때는 구독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도 뭐 많이 들어올 땐 300명 뭐 이 정도 들어올 때였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내 영상을 많이 보던 친구예요. 댓글도 많이 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의 있게 답장도 해준 거고,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도 했었고. 근데도 손절을 안 했다는 거는 내 말에 기를 담고 애청자가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까지 해줬는데 손절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주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집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집이 있고 그건 그냥 고질병이라고 그러거든, 고질병. 내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안 되는. 이 시장에서. 얘는 너는 안 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애들이 있어요. 한 10% 정도. 너는 배우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보따리 싸라.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한 10% 정도 있거든요. 지난 10몇 년 동안.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성향이고 타고난 거야. 바꿀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예. 미안하지만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진짜 미안한데, 주식에서 돈을 좀 빠르게 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미안하지만. 아니면, 다른 가족으로 계좌를 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장기 투자 이거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몇 년 안에 판다고 하면, 절대, 인증서도 주지 말고, 못 건들게 해라.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가족 계좌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해. 그냥 이거 망치매매, 수면매매라고 하는데 몇 년을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면 벌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미안하지만. 지금도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어려요. 30대 중반인데 오래되고 했으니까 친한 형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신 차려라. 진짜로. 정신 차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욕을 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아는 애면은. 쌍욕을 했을 거야. 미안하지만. 성격이 나도 뭐 그냥 양반은 아니어가지고. 아닌 거는 확실하게 나는 아니거든요. 이 시장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아닌 거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그건 어릴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근데 진짜로 정신 차려라. 진짜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 진짜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기 싫으면. 이 시장을 간절하게 있잖아요. 진짜 간절하게. 죽을 각오로.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진짜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적당히 성공해. 그렇게 하면. 죽을 각오로 안 하면 적당히 성공해. 그리고 약 한 1% 정도의 사람이 장기 투자로 운 때려 맞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 요전에 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김모 형님,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형님이 좀 그런 쪽이고, 그런 사람은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운때를 또 만나지 못하면 멈춰 있어요. 그 형님도 그랬었고,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야. 2010년에 뭐 200억대였는데 지금 뭐 500억이 안 되니까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에서 대박을 맞지 않는 한은 힘들어. 진짜 철저하게 흔히 얘기하면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여기서 크게 성공하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 진짜 바닥에서 저도 뭐 20대 때 그랬지만은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일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시장 오랜 시장 참여자 중에 몇천억 단위도 있고요. 몇백억 단위는 요새 워낙 코인 때문에 워낙 많아졌고 몇천억 단위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다 흔히 얘기하면 죽을 고비 한 번씩 넘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실제로도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20대 때 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예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그 구독자 중에 안타까운 뭐 그런 게 있으면 자살 시도한 사람도 내가 2년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단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손절을 안 하면 앞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이는 거야. 지금 시장에 손절을 안 하면. 내가 이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손절을 안 하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뻔히 그려지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 다다음 2달 안에 진짜 사단 날 수 있으니까 손절하라는 거죠. 예. 뭐, 개 중에는 시장과 거꾸로 올라가는 쪽이 10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빼고, 그게 근데 어떤 건지 알면은 그게 신이잖아요? 모르니까 손절하라는 거야. 장을 좀 조심하시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질문이 많고, 해본 적 있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본 적 있어. 시스템 트레이딩은 나는 좀 일찍 시작했어. 2010년, 11년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조건 검색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얘기를 하는 거야? 퀀트 매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조건 검색식 당연히 있지. 그때 멤버십 때 얘기해줬잖아. 지금도 종목을 찾는, 근데 왜 그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 그래? 시스템 트레이딩은 완전 다른 거야. 조건 검색식이랑은. 그래,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지금은 뭐 멤버십 때 얘기를 했지만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장이 지금 내려가는 장이잖아. 그리고 워낙 빨라 지금 장이. 워낙 빨라. 오늘 내일 올라가는 게 연속성 없이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 아니면 대응이 쉽지 않아.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 아니면은 대응이 쉽지 않은 장이야 지금. 근데 장이 크게 빠지기 전에 항상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때 있잖아요. 내가 계좌를 보여줬어. 핸드폰으로. 기억나요? 핸드폰의 수익,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내가 그때 뭐 한 150% 정도 수익 낸 게 있었거든.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그 기억나는 사람 있나? 그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보여줬어.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났다. 종목, 인포뱅크인가? 인포뱅크였나? 종목이? 아니야. 선익 시스템도 많이 났는데, 그거는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진 않고, 하여튼, 방송 중에 보여줬나? 하여튼 수익 난 걸 보여준 적이 있어. 그런데, 그때도 장이 이랬다고. 순환매였어, 순환매. 핸드폰으로 인포뱅크 150% 지금 먹고 있다고 보여준 적이 있어. 작년 연말에. 그때랑 장이랑 지금이랑 이제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때 1월 달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됐고,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빠진 건데, 급락이 이제 큰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진 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떨어진 거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여기를,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때 내가 라이브를 많이 했었잖아요. 1월 달에. 이제 손절 안 하면 골로 간다고. 그러고 나서 지지선을 여기다가 해줬었어. 그다음에 이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바로 깨버렸단 말이야. 2주인가 뒤에.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지. 근데 지금이 이 자리야, 이 자리. 지금이 이 자리야. 주봉으로 지금 보는 건데, 2주 뒤에 한번 보자고. 2주나 3주 뒤에, 내 말이 틀리나 한번 보자고. 지금 이 멘트, 이때 똑같이 했었어.
지금 아직 방송 영상이 있는데 똑같이 했었다고. 내 말이 틀리더라도 장은 조정이 오고 하락이 크게 와요. 언젠간. 그때 사라는 거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이때 하지 말고 지수가 폭락했을 때 사라는 거야.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요번 주까지 너무 정신이 없고 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부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좀 미팅을 줄이고 준비를 해야 돼. 폭락을. 우리도 이제 폭락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진다. 이게 맞겠지. 제자들과 함께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가지고, 지금 이미 위기 대응 팀은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고, 결속을 다져가지고 이 폭락을 우리는 이제 기회로 만든다. 6개월 기다렸어. 6개월. 지금 멤버십 회원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6개월 기다렸다니까, 이 폭락을. 근데 드디어 왔다고. 이게 지금 9월 한 둘째 주까지는 무조건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교육하는 것도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질문이, 인버스는 비중 작게 해서 해도 되지. 인버스는 지금 누가 상승장으로 봐. 올라갈 순 없으니까. 코인 시나리오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코인 매수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코인 매수는, 뭐, 이렇게 지금 멤버십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땐 코인 안 사도 되지. 돈을 벌려고 사는 거면 안 사도 되고, 기념으로, 나는 코인을 기념으로 좀 갖고 있고 싶다. 그러면은 사도 되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2천만 와도, 비트코인 수익은 주식시장 종목의 수익을 따라갈 수 없어. 절대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1억 2천이 가야 돼. 300%가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300%. 200%만 따질게. 208천만 원이 가야 되거든. 2배가 올라야 돼. 근데 주식은 2천이 오잖아? 2배 갈 거 굉장히 많아. 단기간에. 올해 안에. 웬만하면은 2배 가. 2천이 오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원화 강세주 막 유틸리티주 막 이런 거 안 사, 뭐 통신주 뭐 이런 거 안 사지 않는 한은 100%는 무조건 먹어. 2천 정도 오면은. 근데 2천은 온다니까? 2,100, 2천은 와, 지수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가려면은 나는 올해는 분명히 이제 못 간다고 보고 있고, 내년 반감기 이전에는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 ETF 재료까지 다 노출되고 그게 시장에서 알려졌는데도 지금 못 가잖아. 비트코인이.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재료가 나와야지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더 큰 재료가? 내가 봤을 때는 JP모건 같은 은행 뭐 또는 뭐 정말 큰 은행이 붕괴되지 않는 한 재료가 나올 게 없는데? 뭐 JP모건 같은 데가 진짜 큰일 나면은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0% 넘게 갈 수 있겠지. 진짜 화폐 가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코스피 2000이 오면 코스닥은 600 정도 올 수 있거든. 코스닥이 한 600 정도 왔다. 이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왜곡이 돼서 내가 지금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너무 왜곡이 돼서 지수를 자꾸 왜곡을 시켜. 지금 에코프로를 제외한 지수는 지금 750이야. 코스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지수를 왜곡시켰잖아, 지금 코스닥 지수를. 에코프로가 왜곡시킨 부분을 빼면 750에서 800 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간우가 그때 써줬죠, 커뮤니티에.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저렇게 큰데 하루에 10%씩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어떤 그런 패턴이거든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힘들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분명히 그게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럴 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에코프로가 20%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고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가 이제 뭐 지금 고점 나올 건 다 나왔고 장이 안 좋으면 충분히 15% 정도, 많이 빠지면 20% 정도 빠질 수 있거든, 여기서. 그런 날이 하루는 올 거야.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7, 8% 이상 빠져. 그런데 거기서 에코프로가 15% 빠져서 코스닥이 7, 8% 빠졌다. 다른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지금 개인 계좌 수 그 개설하는 그 양이라 그럴까? 분기별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그 역사상 사상 최대가 나왔어요, 지금. 개인 계좌 개설 수가. 분기별로. 코로나 때 연으로 따지면 코로나 때가 제일 많고, 분기별로 따지면은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의 이 1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 개인 신용하고 개인 계좌 개설 수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이 지금 신용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130, 120, 뭐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만 20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용 물량이 20조가 넘어요. 고점인 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이게 빠질 때 예전처럼 빠지는 게 아니고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 7, 8% 진짜 많이 빠지면 10%까지도 하루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코스피가 2, 3%만 빠져줘도 하락장에서는 코스피 2, 3%, 3, 4%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에코프로가 10% 이상, 15% 정도 빠지잖아. 그럼 일단 코스닥이 5% 이상 빠져. 지수 환산해서 보면, 왜냐면 에코프로가 빠지면 에코프로 BM도 빠질 거잖아. 두 종목 합치면 시가총액이 지금 60조가 넘잖아. 그러면 코스닥이 5% 이상 빠진다니까? 거기에서 코스닥이 5% 이상 빠졌어. 그럼 다른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투매가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더 빼버린다고. 매도가 매도를 불러. 그러면 또 신용 물량 나오겠지. 그럼 1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그렇게 한 번 딱 그런 게 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들 진짜 곡소리 많이 날 거예요, 조만간. 그걸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때 에코프로 고점 나온 날 지수를 왜곡시켰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시장에서 그런 일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계속 몸담을 거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옛날에 셀트리온에도 그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그때 7%까지 빠진 적도 실제로 있고, 셀트리온이 원래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이전한 거지. 그리고 본인이 그 메일로 막 질문하잖아요. 메일로 질문을 하면 누군지 밝혀요. 누군지 밝혀야지 답장을 하든지 말든지. 누군지 안 밝히면 답장을 내가 왜 해. 못하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답장 안 했다고 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예, 일요일날 멤버십 교육 방송을 이제 키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녕. 넌 역시 감동이야.